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미래. 나는 지금 보면은 다음번 소위 당권 도전에 또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6개월 뒤에 복귀해서 곧 있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무슨 여론조사인가 보니까 다음 차기 국민의힘의 대표의 제일 높은 지지를 받은 게 그래도 이준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 요새 돌아가는 거 잘 안 봐. 이러시는 다 보시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셨어요? 그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데 좀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활로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럴 가능성도. 그럼 지금 막 4천 명 만나고 당원 가입 독려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행보라고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내가 뭐 단정적으로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나가면 될 수도 있습니까? 다시? 그거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당 안에 당대표 하겠다고 터 다지는 분들, 땅 다지는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안철수 의원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보이고, 김기현 의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안철수 의원 요새 여론조사하면 꽤 높게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안철수 의원은 그나저나 당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이 지지 기반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떻게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털을. 뭐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대통령도 뭐 2번 출마를 해봤고 서울시장도 출마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밖에 알려지기는 아마 제일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국민 대상 여론조사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 당신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쉬운 선거는 아니라는 거군요. 안철수 의원한테. 아니 두고 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정치 활동들을 하는가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 차기 당대표 넘어서서 차기 대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조사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반응을 주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을 한번 만났더니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는 다음에 뭐 특별한 주자가 따로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길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어요. 그 일반인이셨어요?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더라라는 말을 쓰면 무슨 의미실까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다시 소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를 갖다가 앞으로 해나가느냐, 이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남은 6개월을 그러면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지내야 할까?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위한 멘토링, 처방전. 내가 한번 아직 못 만났는데 언젠가 한번 만나면 내가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게요. 연락 안 왔어요? 윤리 끝나고 나서 안 왔어요? 하실 말씀을 이렇게 싸놓고 있는데 왜 연락 안 한답니까, 이준석 대표? 그야 뭐 본인이 뭐 알아서 지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위한 처방전 지금 제시해 주셨고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한데. 이재명 의원.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 때도 김종인 위원장 찾아와서 조언 구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뭐 연락 없었어요? 한 번도 연락 없어요, 나. 연락 왔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 결국 출마하네요, 전당대회. 그럴 줄 아셨어요? 아니, 어차피 자기 대통령에 나와서 0.7%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거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 어? 아, 0,73%니까. 어. 내가 그때 조금만 이런 게 계속 있었을 거다. 어. 대학 입학 시험에 1점 차로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야, 오늘 1점만 다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그러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거지, 뭐. 예, 반수하고. 어. 그런 생각으로 당대표도 나갔을 것이다? 근데 뭐- 대선 떨어졌는데 당대표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당대표를 해야지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당대표 해가지고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 그 말씀은 이번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쥐어야 하고 그래야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 줄 수 있고 당 안에서 기반이 튼튼해야 그 다음 대표로 대선의 후보로 갈 수 있다. 아,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선거, 대선 줄줄이 패한 장수가 이번에 대표로 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패배에 대해. 예, 뭐 예를 들어서 1997년 대선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예. 낙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선이 되고 난 다음에 겨울 가서 자기를 옹호했던 세력들이 총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몇 달 만에 이해창 씨가 다시 총재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는 비주류였는데 지난 대선을 하면서 추종 세력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겼죠. 그 추종 세력이 또 계속 밀어대니까 그럼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요새 말로 진짜 어대명인가요? 아니, 반전은 없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한 대로 좀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정치인이 좀 새로움을 가지고서 나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반 이재명이 단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이 같은 사람을 밀어주면은 아마 그 싸움이 해볼 만할 거라고 봐요. 아.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예. 아, 박용진으로 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박용진? 아니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래도 그 나이 계층에서는 예. 제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 그 지난번 뭐 대선도 출마해보고 딴 사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의원 생활도 했기 때문에 혁신도 계속 부르짖었고 그렇죠. 뭐 예. 쓴소리도 하고 예. 이런 것들. 단일화가 된다면 붙어 봄직하다. 그런 거죠. 그게 단일화 안 될 거다. 근데 뭐 다 자네들 뭐 국민의 뜻이 안 그러니까 단일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최근 민주당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26살입니다. 당에서 자격 없다, 예외 규정 둘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아무도 의원실을 소통관을 대관해주지 않아가지고 담장 밖에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글쎄 내가 최근에 한번 박지원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 언제 만나셨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서 만났는데 아, 찾아왔어요?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 대표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적에 출사표를 던지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건 무모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혈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동안에 사실 정치적으로 싸운 이 박지원의 소위 재산을 갖다가 당신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간직하고 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꼭 저 대표 출마하는 걸로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본인이 그렇게 무슨 뭐 길거리 무슨 출마 선언을 했다고 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역시 젊구나 하는. 역시 젊구나. 내 말이 아직 들어갈 틈이 없구나. 혈기왕성하구나 그런 생각. 아, 말리셨구나.
아니 그 만나본 소감은 어떠셨어요? 처음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 사실은 그래요. 젊은 청년 정치인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의 기교를 가지고만 하면은 성공을 못 해요. 젊을수록 더 그렇죠. 예,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설계를 어떻게 해갈까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지도자로서의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정치에 임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박지현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이점도 많은데 공통점이 있죠.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나름대로의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뭐 이유와 다르지만 지금 당으로부터 배척받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데 그 두 정치인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박지현인 그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같은 건 뭐냐면 출발이 26세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도 첫 시작이 26세였네요. 내가 이준석이 박근혜 비대위 만났을 때 그때 26세예요. 그렇군요. 나는 그 당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도 자기네들이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서 했으면은 그런 배척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상황 인식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하여튼 빨리 뭘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급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박지원의 경우는 공동 비대위원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공동비대위원장을 만드는 한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하는 또 이 비대위원장이 따르는데 거기서 서로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지난 지선 기간 동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반 국민에게는 굉장히 상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을 해요. 이준석 대표 보면서 느끼셨던 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 그런 모습들, 좌충우돌하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 잘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얘기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비단 주머니 내놓고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아니 비단 주머니라는 게 특별히 있어요.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되면은 당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뭐를 해줄 수 있는가를 갖다 좀 잘 찾아가지고서 거기에 매진을 하면은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도움도 돼서 서로 협치도 가능할 거고 그래야만이 2024년에 아마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